안녕하세요. 조직은 효율을, 사람은 의미를 찾는다. 그 사이의 전환을 설계하는 Shift Studio의 라니입니다. 지난 5번째 북살롱에서는 규모가 큰 조직도 연결된 자율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조직도가 아니라 정보, 결정, 언어의 구조에서 시작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6번째 북살롱에서는 현실 조직에서 변화가 왜 더 어렵게 느껴지는지, 심리적 안정감과 자율의 명암을 함께 봤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성공 사례는 알겠는데 실패한 사례는 없나요? 오늘 7번째 북살롱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 변화가 실패하거나 회귀하는 순간은 왜 오는가? 그리고 그 회귀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이유를 여러 사례를 통해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권의 책을 통해 실패 회귀를 낙인이 아니라 데이터로 읽는 관점을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 책은 Freedom Inc.입니다. 아이작 게츠와 브라이언 카니가 쓴 이 책은 해방된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을 통제해 성과를 내는 조직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연결해 성과를 내는 조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중요한 건 자율화는 멋진 제도가 아니라 리더십의 계약이며 제도만 베껴오면 오히려 더 빠르게 실패하거나 회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책은 Leading Change입니다. 존 코터가 쓴 이 책은 변화가 실패하는 대표적인 패턴들을 정리합니다. 왜 변화가 안 되는가를 사람 탓으로 돌리기 전에 우리가 반복해서 놓치는 구조적 실수를 점검하게 해주죠. 오늘은 이 책의 렌즈를 빌려 자율, 애자일, OKR 같은 변화가 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지 조금 더 냉정하게 하지만 비난 없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 Freedom Inc. 이 책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들을 믿고 맡겼을 때 조직은 정말 더 강해지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 시도가 왜 자주 실패하는가? 게츠가 말하는 실패 회귀의 출발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율이라는 단어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자율화 실패를 만드는 대표적인 3가지 미스매치를 정리해 볼게요. 1. 자율 권한만 주고 명확성은 주지 않는 경우. 조직이 자율을 준다고 하면서 목표, 우선순위, 의사결정 기준은 그대로 모호한 채로 두면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가 아니라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자율은 속도가 아니라 혼란이 됩니다. 자율은 규칙이 없다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있다에 가까워요. 2. 자율을 말하면서 보상, 평가, 승진은 통제 모델을 유지하는 경우. 이게 가장 자주 터지는 지점이에요. 겉으로는 주도적으로 해보세요 라고 말하지만 평가 시즌이 오면 보고를 잘한 사람, 위험을 피한 사람, 위로 잘 맞춘 사람이 보상을 받으면 조직은 빠르게 원래 모델로 회귀합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보상 시스템으로 학습하거든요. 3. 리더십의 자기 통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자율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시스템이 아니라 리더의 마음입니다. 위기가 오면 리더는 본능적으로 통제로 돌아가고 싶어져요. 그 순간 구성원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 결국 결정은 위에서 한다. 한번 그 학습이 일어나면 자율은 제도가 아니라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게츠가 말하는 자율화는 구성원을 바꾸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리더십이 바뀌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책이 말하는 실패의 핵심이에요. 자율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율, 보상, 리더십 신호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서 이 충돌이 조직 변화 전반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 조금 더 구조적으로 분해해 볼게요. 두 번째 책, Leading Change. 코터는 변화가 실패하는 대표적인 실수를 정리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 회귀를 유발하는 5가지만 가져와서 Shift Studio식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1. 긴급함이 부족한 변화. 사람은 바쁘고 조직은 익숙함을 사랑합니다. 변화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변화는 늘 나중에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질 때 대부분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왜 지금 해야 하는지가 설계되지 않은 거예요. 2. 중간 관리자, 현장 리더의 연합 없이 시작한 변화. 변화는 위에서 발표한다고 실행되지 않아요. 현장 리더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보호해줘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본사 캠페인처럼만 되면 현장은 이렇게 말해요. 알겠는데 우리 일은 그대로잖아요. 그 순간부터 변화는 회귀합니다. 3. 비전은 말했는데 구체적 행동이 안 보이는 변화. 자율, 혁신, 협업 같은 단어는 너무 멋있지만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람들은 결국 질문합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는 어떻게 바뀌는 건데? 비전이 행동으로 번역되지 않으면 조직은 기존 루틴으로 돌아갑니다. 루틴은 중력처럼 강하거든요. 4. 장애물, 보상, 규정, 도구를 그대로 둔 변화. 자유를 말하면서 결제선은 그대로, 협업을 말하면서 목표는 개인 경쟁, 실험을 말하면서 실패는 감점. 이런 구조에서는 변화를 시도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이러면 조직은 원래 모습으로 회귀합니다. 이게 우리 조직에서는 안 돼 라고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안 되는 구조를 유지한 채 변화하라고 시켰다가 더 정확합니다. 5. 단기 성과, 작은 승리율 만들지 못한 변화. 변화는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 조직이 버티려면 작은 승리가 필요해요. 작은 승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봤지? 결국 안 되잖아. 그리고 변화는 실패 사례로 박제됩니다. 그 다음 시도는 더 어려워져요. 세 번째 에피소드. 두 책을 합치면 실패 회귀를 조건으로 잇는 법.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조직 변화의 실패는 사건이 아니라 조건의 붕괴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Shift Studio에서는 실패를 평가하기 전에 아래 4가지를 먼저 점검하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 방향. 우리가 바꾸려는 건 무엇을 더 잘하기 위해서인가? 변화가 유행을 따라가는 순간 회귀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 운영 체계. 회의, 정보, 결정의 구조가 실제로 바뀌었는가? 슬로건은 바뀌었는데 회의와 결제가 그대로면 변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인센티브. 보상, 평가, 승진이 새로운 행동을 강화하는가? 말과 보상이 다르면 조직은 언제나 보상을 따릅니다. 네 번째, 리더십 신호. 위기 때도 같은 원칙으로 움직이는가? 한 번이라도 위기에서 통제로 돌아가면 사람들은 진짜 규칙을 학습합니다. 그 이후 자율은 매우 비싸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실패의 회귀가 있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어디가 무너졌는지 알려주는 센서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그 센서를 켜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우트로. 지금까지 우리는 조직 변화가 왜 실패하거나 회귀하는지를 자율, 리더십, 운영체계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같은 제도와 같은 리더십 언어를 써도 왜 어떤 조직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어떤 조직은 아예 시작조차 못할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많은 조직에서 변화는 회의 방식, 언어, 구조까지는 바뀌지만 보상과 평가의 언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조직은 말로는 자유를, 점수로는 통제를 동시에 받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말이 아니라 점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실패가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으로 회귀합니다. 다음 8번째 북살롱에서는 이 회귀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점, 왜 좋은 문화는 항상 평가와 보상 앞에서 무너지는가를 본격적으로 탐색해 보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주 한 권의 책과 하나의 질문으로 AI 시대를 건너는 이야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북살롱을 계속 이어가는데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